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토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모터로도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차잖아요. 이게 전기차의 장점과 내연기관의 장점을 합쳤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행거리가 아주 짧은 전기차, 무거운 모터와 배터리를 가진 내연기관 자동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무거운 내연기관 차일까? 한번 장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걸 왜 갔냐면요, 부산에서 르노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 시승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행사 당일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회사 차다 보니까 저희 회사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타게 되거든요. 남은 기름이 많지가 않아요. 16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남았었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가보기로 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주유소가 은근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주유를 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한 거죠. 이때 총 누적 주행거리가 700km대였어요. 차를 구입해서 아직 1000km도 타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완전히 제로,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없는 상태였죠. 자, 이 차로 주행 가는 거리, 연비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사양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거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비교가 될 테니까 잠깐 설명하자면, 이 차가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모터하고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훨씬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무거워지는데, 똑같은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보면은 160kg이 무겁습니다. 차가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인연비에서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20kg가 넘는 공인연비를 갖고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거보다 좀 낮은 19.4km입니다. 근데 이 차가 좀 답답하고 주행 성능 별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엔진의 토크가 19.2kgm예요. 4,400에서 5,200rpm에서 나옵니다. 꽤 고속 회전을 해야, 엔진을 세게 돌려야 19.2kgm의 토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터가 더해지거든요. 모터의 토크는 21.2kgm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최고 토크보다 모터의 토크가 더 강해요. 근데 이 제원표에 보면은 0에서 5,509rpm까지 이런 최대 토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모터가 굉장히 강한 거, 그러니까 엔진과 비슷한 토크를 가진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산해서 처음에 딱 밟을 때 출력이 확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세대 대비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은, 기존에는 프리우스의 내연기관 엔진이 1.8L였어요. 근데 이게 2.0L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 대비 차가 성능이 확 좋아졌어요. 기존에는 제로백이 11.2초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로백이 6.7초입니다. 6.7초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출력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자면, 연료 탱크는 43L라고 제원표상 되어 있고요. 공기저항은 0.27cd입니다. 자, 다시 목적지인 부산으로 계속 갑니다. 중간에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주유소에 들러서 33L를 주유했고요. 금액으로는 52,932원을 넣었습니다. 1,604원짜리 휘발유를 넣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금액으로 따지자면 5만원 정도 넣은 거잖아요. 33L. 연료 탱크 용량인 43L보다 한 10L 덜 넣은 것인데, 보통 이게 마진이 좀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꽤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연료들이 남아있는 거라서 한 10L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득 넣어서 연료통을 가득 채웠더니 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확 늘어났죠. 과속 이런 걸 거의 안 하니까 원래 그냥 규정 속도 맞춰서 가고요. 상당 부분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리우스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꽤 괜찮습니다. 차로를 바꿔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앞차와 간격을 맞춰서 잘 주행을 하고요. 차로 중앙을 딱 잡아서 가는 거 편리합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살짝 찍어보면은 저희 사무실이 있는 성북구를 기준으로는 한 395km, 한 400km 정도가 됩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까지 말이죠. 첫날 기록은 이렇습니다. 대략 연비는 이 트리 컴퓨터 상으로는 24km가 조금 더 넘게 나왔네요. 이게 프리우스니까 어느 정도 연비가 잘 나올 거는 예상은 했지만 19.4km 정도가 복합 기준 공인 연비인데 24km가 나와서 살짝 좀 놀라기는 했어요.
단점 얘기 꼭 해야겠죠. 실제로 장거리 타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더라는 얘기인데 사실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프리우스에 타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썬루프 있는 데하고 머리가 좀 닿아서 이렇게 머리가 위로 탁 들어 올려서 정전기로 붙은 상태로 말랐어요. 머리를 세우고 드라이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또 다른 단점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차에는 놀랍게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없습니다. 이 중앙에 기어 레버 앞에 콘솔 박스에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넣어놓고 사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몇 시간 주행을 했는데 배터리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없습니다. 설마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랑콜레오스 시승을 마치고 저는 그 다음날 일정인 경남 양산에 있는 렉서스 마스터즈라는 골프 대회를 관람하러 갑니다. 이게 자동차 기자는 이런 데 가보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장거리 시승을 한다는 얘기를 토요타에서 알고 초대권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옆에는 자동차와 골프를 함께 출입하는 기자 선배와 같이 남자 둘이서 거제에서 경남 양산으로 차를 타고 갑니다. 이 거리가 82km 정도 되고요. 시간으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뭐 그렇게 막히는 구간도 없고 그냥 쭉쭉 뚫리는 고속도로, 간선도로 이런 데를 타고 가는 거라 경치 관람하면서 잘 가고요. 경남 양산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기름은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골프대회를 관람하고 저희는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손님이 한 명 더 늘었죠. 전 모터그래프 편집장 전승용 님이 함께 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인 남성 3명이 타고 올라오게 되죠. 이 경남 양산의 A1CC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서울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성북구까지 오는데 거리는 한 390km 정도가 됩니다. 저희 계기판에 나타난 연비는 올라올 때는 22km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려갈 때 24km대를 기록한 건 아무래도 저 혼자 타기도 했고요. 새벽 시간에 막히지 않고 계속 정속을 지키면서 쭉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올라올 때는 군데군데 막히는 구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인 남성 3명이 타고 짐 다 싣고 올라왔을 때 22km 나온다는 거는 꽤 괜찮은 효율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밥을 먹고 헤어질 때까지 다 같이 차를 타고 왔고요. 거의 기름이 바닥났기 때문에 다시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좀 저렴한 곳을 찾아가서 주유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이 적게 나왔고요. 대략 2박 3일 동안 돌아다닌 거리는 950km 정도 됩니다. 저희가 55,000원 정도 주유를 하고서 이 모든 거리를 달려왔고요. 그 전에 한 16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기름이 남았었기 때문에 기름값은 뭐 한 6만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만 왕복한 게 아니라 거제를 거쳐서 양산에 들러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 부산 정도는 너끈하게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 정리하자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결코 전기를 꼽아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못지않게 좋은 연료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평소에 도심 출퇴근 거리는 전기를 꼽아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다닌다면은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같은 패턴으로만 주행할 때는 전기차처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기름값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여기에 더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훨씬 시원시원한 출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구입한 이 차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롱텀 시승기로 저희가 계속 이 차를 사용하는 동안 중간중간 다녀온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 계속 나오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